이 영상은요, 현재 방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감옥이라고 느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회사 생활에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회 부적응자구나. 그냥 성격상 아예 안 맞더라고요. 적응도 못했고 잘할 생각도 안 들었고 매일이 그냥 버티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만 합니다. 근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200만 원대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만 들어가면 맨날 깨지는 팀장님이 있었어요. 아랫사람들이랑 있을 땐 그렇게 권위적이고 센 분이었는데 회의만 들어가면 눈치 보고 쩔쩔매고 맨날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게 내 미래구나. 직장생활 하면서 나름 그 자리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건데 전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그린 미래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 스트레스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잡돌이, 통제, 눈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 여긴 답이 없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밖에 나가도 제가 더 답이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였고 스펙은 아무것도 없고 모아둔 돈 당연히 없죠. 도망칠 곳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하늘이 잿빛이라는 말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서점을 갑니다. 너무 답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인생에서 책이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가 서점을 갑니다. 오죽했으면 갔을까요? 저는 그 시절로는 다시는 돌아가기 싫지만 그때 그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1억을 모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억을 돌파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했던 과정 전부 다 까겠습니다. 만약 현재 너무 힘드시거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시드를 모으고 계신 분들은 딱 저처럼만 해보세요.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다른 통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찍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번 달은 뭐 사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자체를 없앴어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70에서 80%는 자동으로 강제 이체해놨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제 삶은 체감상 거의 거지 그 자체였습니다. 밥은 최대한 회사에서 때우고 저녁은 가끔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그랬어요. 그때 몇 달 그렇게 하니까 진심으로 청바지가 안 맞더라고요. 헐렁해져서. 다이어트도 되고 좋았습니다. 뭐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옷? 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늘 입던 옷. 그 옷이 그 옷처럼 보일 정도로 돌려 입었어요. 실제로 가끔 친구를 만나면 너 맨날 그 옷 아니냐? 라는 말도 들었고 친한 동생은 저보고 짱구라고 놀렸습니다. 옷이 맨날 똑같았거든요. 제가 자주 입는 옷이 유니클로였는데 유니클로 앰버서더라고 우스갯소리로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 할 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만 힘들지 몇 달 지나면 이게 그냥 기본값이 됩니다. 비싼 거를 안 먹는다 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소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배달민족은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퇴근 때 되면 치킨 한 마리씩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저축하고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일주일에 4번만 쌓여도 월급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오늘만 시키자.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걸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도 안 갔습니다. 사실 당시에 커피를 마실 일이 없긴 했습니다. 요즘엔 꽤 먹지만 당시에는 커피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 하나 하자면요. 드라이빙 스루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 해본 지가 한 2에서 3년 정도 될 거예요. 해외여행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인스타 열면 다들 해외여행 가 있고 바다 사진, 호텔 사진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안 통했습니다. 저는 인스타도 안 했거든요. 집돌이 출신이라 어디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저축에서는 저는 재능러가 많네요. 다 안 해. 그렇다 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게 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을 이 상태로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택의 문제였고 저는 일부러 불편한 쪽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통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분명히 느껴져요. 돈이 쌓이고 있다는 그 감각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아, 나도 종잣돈이라는 게 쌓이고 있구나. 이게 제가 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돈을 불리는 단계가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전부 막는 단계. 이게 안 되면 사실
그 다음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이 쥐꼬리만한 월급만으로는 제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단군 이래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이라는 부업은 진짜 다 건드렸습니다. 돈 된다는 말만 들리면 진짜 일단 다 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련할 정도로까지 했는데 그때는 절박했습니다. 월급 말고 다른 길이 안 보였거든요. 가장 먼저 손댄 건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시작부터 빡셉니다. 뭘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중국 사이트랑 도매 사이트 밤새 다 뒤졌어요. 브랜드 제품은 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말도 안 되는 기름통 같은 제품을 제가 하나 발견해서 올렸는데 이게 또 웃긴 게 팔리더라고요. 주문 알림 처음 뜰 때 그 도파민은 겪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전 진짜 혼자 방에서 소리 죽여서 환호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되네? 그때는 진짜로 제가 사업가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냉정하죠. 이게 또 팔리다 안 팔리다 하고 가격 경쟁도 해야 하고 공급도 불안정하고 광고는 손댈 줄도 모르겠고 가격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문 알림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 기름통이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매출도 같이 사라졌어요. 별다른 사건 없이 그냥 조용히 망했습니다. 당시에 회사와 병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성과가 안 나니까 그냥 지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쿠팡 파트너스였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랑 블로그에서 하도 쉽게 돈 번다 하길래 해봤습니다. 링크 만들고 글 쓰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결과요? 수익 몇백 원이었습니다. 진짜로 화면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 이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 한 잔은커녕 버스비도 안 나온 수준이었습니다. 자주 들어오면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를 못했습니다. 너무 절박했거든요. 부수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소개시켜주자. 지금 생각하면 웃기긴 하지만 그땐 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윅스인가?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허접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글 몇 줄 쓰고 카톡 아이디 하나 달아놓고 커플들 성사시켜서 포트폴리오 쌓고 유료로 전환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남자만 연락 와. 여자 회원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남자분들만 문의를 합니다.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구조적으로 망했다. 웃기죠? 근데 그때는 웃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저의 시도가 망했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요, 진짜 체감이 오더라고요. 돈 되는 건 다 하려고 노력했는데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실패가 쌓이니까 도전하는 게 점점 무서웠고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딱 하나 살아남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조회수도 당연히 없고 수익은 당연히 0원이겠죠. 그냥 혼자서 일기 형식으로 쓰고 경제나 심리 관련된 칼럼을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수익이 아예 없어도 그냥 계속 썼습니다.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어요. 3개월 좀 지나니까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문자가 조금씩 늘고 클릭이 생기고 처음으로 제가 수익화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월 50만원, 진짜 잘 될 때는 월 100만원 가까이 벌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월급 말고 노트북만으로도 부수입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직장인이 월 100만원 부수입이 있다? 이거 상당히 큰 거잖아요. 월급 실수령 100만원 올리기가 엄청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붙기는 했어요. 그것도 몇 달 만에 제가 해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라 바로 컴퓨터 켜고 키워드 찾고 자료 뒤지고 글 쓰고 수정하고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쓰고 자고 다시 다음날 출근. 몸은 점점 망가지고 어느 순간 번아웃 비슷한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갈아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안 하면 바로 수익이 끊기는 구조이니까 이걸 내가 지속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 말고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만들 수는 없을까? 내 시간은 안 들어가도 내가 쉬고 있어도 내가 자고 있어도 구조 자체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전환점이 됐고 여기서부터 제가 선택한 길이 투자와 현금 흐름 구조였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투자에 관한 책을 서점에서 사서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받은 월급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벌었던 수익들은 쉽게 번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삼각김밥 먹고 배달 끊고 커피 안 마시고 여행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였죠. 이런 돈을 가지고 단타, 테마주, 도박성 투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만 크게 하락을 하면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한 길이 국내 주식 중에서 배당주, 우량주, 말 그대로 정말 교과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재미는 없고 속도는 느리지만 잃지 않을 확률이 높은 길부터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주식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집어들었는데 유독 저한테 잘 맞았던 책이 피터 린치의 책이었습니다. 제 상황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기준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설령 주가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통과 못하면 아예 사질 않았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주고 망할 확률이 낮고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매매 스타일도 정해졌습니다. 자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오래 들고 가는 스타일, 갈아타기도 거의 안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익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꾸준히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 7에서 8% 정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고 손실에 대한 불안도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 정도만 해도 나 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속도로 가면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까? 어차피 회사 다녀야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결과를 보고 바로 알겠더라고요. 너무 느렸습니다. 시드가 작은 상태에서는 수익률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인생이 바뀌는 체감 속도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명확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전략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답에 가깝죠. 근데 이 전략은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맞는 전략이었습니다. 저처럼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한테는 이 속도로는 평생을 해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유지하되 구조를 바꿔야겠다. 무작정 위험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드가 작을 때만이라도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병행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니까 눈에 들어온 게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가치 투자하면 미국 주식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미장을 하려면 결국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달러를 어떻게 사야 되는 거야? 전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또다시 서점으로 갑니다. 그러다 진짜 운명처럼 눈에 들어온 책 한 권, 매대에서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이거 내 책이잖아.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던 내용이 제목과 목차에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저자가 박성현 작가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소개를 읽어보니 이 사람 부자인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 주식 하려고 달러에 대해서 좀 공부해봐야겠다 하고 이 책을 골랐는데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지. 달러 투자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 책은 나오는 대로 다 사서 다 읽었어요. 투자 철학이 저랑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책들을 읽고 제 투자 인생을 바꾼 개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세븐 스플릿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광고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광고는 당연히 아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이 방식을 공부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도 매월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책을 읽고 개념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눈에는 달러가 너무 비싸 보였던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그럼 엔화로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일본 엔화도 환율 변동성이 크고 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엔화는 그때 비교적 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원리 그대로 엔화에 적용했고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원, 잘 될 때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이때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블로그로 그 돈을 벌기 위해 몸을 갈고 있었거든요. 회사 끝나고 밤새 글 쓰고 조사하고 잠 줄여가면서요. 근데 이건요, 하루에 클릭 몇 번,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같은 돈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찐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걸요. 구조만 제대로 만들면 돈이 알아서 움직이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요. 환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ETF든 우량주든 배당주든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할 일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회사 다니면서 수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게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딱 두 가지인데 시간을 파는 방식과 그리고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후자로 좀 갈아타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 선택이 결국
제2의 월급을 만들었고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불과 3에서 4년 내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리면서 정말 힘든 적도 더 많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축소한 부분도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하셔도 방향은 제대로 맞을 거고 방향만 맞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무조건 올 겁니다. 첫 번째는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만 고생해보세요. 이건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 연봉,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종잣돈입니다. 돈을 모을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폼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일단 원금부터 키워야 합니다. 여기엔 지름길이 없어요. 뭐 좋은 차, 해외여행, 명품,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젊을 때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맨날 국밥 먹고 삼각김밥 먹고 유니클로 입어도 통장에 돈이 있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드를 만드는 구간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해보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방이 막혀있고 상방이 열려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망해도 크게 안 망하고 되면 커지는 구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여전히 온라인 부업입니다. 블로그든 쇼핑몰이든 유튜브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월 100만 원은 초등학생도 가능하다고 전 믿습니다. 재능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반복 문제예요. 참고로 저도 뭐 블로그랑 쇼핑몰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쉬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요, 힘든 거 절대 오래 못합니다. 힘든 거라기보다는 어떤 걸 했을 때 리소스 투입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넣고 끝내는 투자? 대부분 거기서 멘탈 터집니다. 뭐 투자라고 치면 소액으로 성공 경험을 빨리 만드세요. 블로그라고 치면 글을 뭐 세네 줄도 한두 줄도 괜찮거든요. 조금씩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보면서 이게 되네? 하는 이런 감각이 생겨야 재미도 붙고 그래야 계속 꾸준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을 만듭니다. 많게는 연 단위로, 연 단위가 길다면 분기도 길다면 한 달도 길다면 하루도 길다면 1시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계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감정은 최대한 빼고요.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든 사업이든 어떤 공부든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예상하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투자로 치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사업으로 치면은 일단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구조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끝입니다. 세 번째, 결국 방향성입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야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워커홀릭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많아요. 야근에 주말 출근에 돈도 안 받고 일하고 하다못해 명절에도 나와서 일하고 집에서도 회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책이나 자기계발 영상에서 보면 받는 돈보다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근데요, 현실적으로요, 너무 회사에 목매지 마세요. 냉정히 말하면 회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놀라는 게 아닙니다. 야근할 시간에 부업 하나 더 하고 온라인 부업 말하는 겁니다. 투자 공부 30분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AI 공부라도 하세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월급 100만 원 올리는 건 정말 빡세거든요. 근데 부업으로 100만 원 버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방향만 맞으면요. 부수입이 생기면 아이러니하게도 직장 생활이 더 편해져요.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든지 하나에 매달릴 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코인 500으로 5억 만들었다? 이런 대박 서사들 제발 조심하세요. 운으로 번 돈은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개털됩니다. 구조 없이 번 돈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빚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 흐름만 반복해 왔습니다. 저축하고 시드 만들고 투자 공부하고 부업하고요, 시스템화, 자동화, 이 과정을 제가 함축시켜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작은 성과들이 모이고 어느덧 종잣돈은 만들어져 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차고 선순환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Say No의 가르침이란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천천히 돈다. 사회 부적응자인 저도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오히려 더 잘하겠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냐고요? 어차피 말해줘도 10명 중 9명은 안 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권 하나 늘어가는 것부터가 자유입니다. 제가 뭐 저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뭐라고 이렇게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에 관련된 재테크, 경제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과정 속에서의 저의 기록들, 저의 일기들, 제가 했던 고민들 전부 다 블로그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놀러와 주세요.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